우리 첫 번째 우리 박기병 우리 후기 청소년께서 먼저 이제 토론 말씀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후기 청소년 박기병입니다. 제가 말보다는 글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린 거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청소년 기본법상으로 19세부터 24세에 이르는 후기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후기 청소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떠한 정책 환경 변화에 우리 재단이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우리 재단의 이제 청소년 이용자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은 9세부터 18세까지가 50만 명이죠. 그리고 후기 청소년 그리고 후기 청소년의 어떤 그 수는 3만 명도 채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 고양시 청소년 인구수는 27만이 깨졌고 16만 9,850명인데 그 중에 36%인 6만 2천 명 정도의 후기 청소년이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의 이용자와 실제 청소년 분포를 보고 봤을 때 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전 봤었고요. 동시에 이제 성인이 된 청소년들에게 이 지역이 어떤 지속적인 배움과 활동의 무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이제 후기 청소년 의제의 적실성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추세로 인해서 이 후기 청소년들의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재단 설립 초기에 비해서 고양시 정치 인구수는 108만 명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만 이 청소년 수는 16만 후반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오면서 이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은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 어떤 새로운 성인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청년들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식하는 그 자립과 어떤 독립의 시기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좀 더 늦춰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성인이 된 이후로도 더 나은 진로와 독립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라는 어떤 적실성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의성에 기반해서 이 후기 청소년들은 다시금 우리 고양시 청소년 재단이 제시하는 기반과 또 활동의 무대로 불러들이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이제 후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안해봤습니다. 이 재단의 결국 가장 큰 재산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 각각의 청소년들이 재단에서 어떠한 경험을 겪었고 어떠한 성장과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인터뷰 연재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이를 재단의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재단의 성과라고 한다면 보통 수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를 내세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재단은 가장 큰 자산이자 성과라고 한다면 청소년이다라는 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기 청소년 중심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 형성인데요. 제가 가칭으로 돌아온 연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후기 청소년들을 다시금 재단으로 불러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시라고 한다면 이제 참여기구 활동이나 정책 제안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다시금 모아서 다양한 의제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제정되었던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조례나 5월 정도에 제정되었던 이 자립지원 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조례처럼 이 후기 청소년과 관련된 굉장히 적실한 의제들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모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멘토 활동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이 멘토링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어떤 자신의 청소년 시기의 경험과 배움 그리고 성과를 녹여냄으로써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 후기 청소년 친구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멘토 친구들이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고양 유니브 대학생 멘토들도 관내에 있는 각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청소년 친구들을 대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멘토들이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기능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코어그룹 간담회를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초중기 청소년들과의 어떤 토크 콘서트나 또는 관계자분들의 만남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 후기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이 모여서 어떠한 교육과 또 훈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또 어떠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 후기 청소년들의 의제에
충족할 수 있고 그대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후로 또 유스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들의 유휴 공간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후기 청소년 친구들이 공간에 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가기에 눈치가 좀 보인다, 어색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후기 청소년들도 아우를 수 있고 뭐 재단을 거쳐간 청년들도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후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그런 장을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최근 그 올해 5월에 수원시에서는 그 청소년 재단이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애주기별 연속 선상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접근하기 위한 시의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아우르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뭐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출범하자라기보다는 그로부터 오는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재단에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꾸준히 이어왔는데 정말 재밌는 건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지금 어디론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저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 입시를 마치고 나면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 단절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만 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더 나은 미래로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어떤 가능성에 투자하고 또 그들에게 이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앞으로 5개년간의 목표,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청소년 시기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어떤 성장과 배움을 간직한 청소년 친구들이 꾸준히 지역사회에 남아서 기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재단의 중대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청소년재단과 함께한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의 그 기간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고양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자 기대 요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5년을 그리는 중요한 이 전환기에 있는 재단이 이 후기 청소년들의 의제를 보다 포괄하고 비전과 미션에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